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아파트 vs 오피스 수치로 분석해 보면 깜짝 놀라요. 2부 테헤란 아이파크와 빅토리아 비교 2부 진행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그 분석에 대한 어떤 툴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였었고, 그러고 나서 테헤란 아이파크, 그 설릉역에 있는 테헤란 아이파크 아파트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상업용 오피스 물건인 그러니까 업무용도의 건물이죠. 그 빅토리아 오피스텔을 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토리아도 그 1번 임대 수익률, 2번 땅값 그 두 가지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보면 그 설릉역이 있고, 그 설릉역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그 아파트가 지금 보시는 테헤란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오피스 물건을 오피스 물건인 빅토리아 빌딩은 그 2호선 5번 출구 바로 앞에 그 대로변에 접해서 붙어 있습니다. 빅토리아 빌딩. 여기에 그 오피스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강남 쪽에 보면 그 전철역과 전철역 사이가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짧습니다. 그러니까 전철역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지금 설릉역에서 서쪽으로 한정거장 가면 그 역삼역이고, 그 역삼역과 설릉역의 중앙이 그 유명한 그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죠. 설릉역의 그 5번 출구에서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까지 거리가 500m가 채 안 되니까, 뭐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에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 더블 역세권이죠. 설릉역까지 갈 수도 있고 역삼역까지 갈 수도 있고, 그렇게 교통이 참 좋은 데입니다. 그리고 이 대로변, 이 설릉역과 역삼역을 잇는 이 도로가 테헤란로인데 엄청 유명하죠. 뭐 최고의 거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접해 있는 그 상업용 물건들은 굉장히 괜찮다고 봐야죠. 위치를 보면 그 같은 강남이지만 그 테헤란 아이파크 아파트가 위치한 그 주거지와 이 대로변에 붙어 있는 상업지구는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높이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1종 전용 주거지역하고 3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뭐 땅만 딱 선택을 한다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을 다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가격이 또 뭐 보면 몇 배 차이 나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는 전용 그 1종 전용이랑 3종 일반이랑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용적률이 다르기 때문에 뭐 2배 이상, 뭐 3배까지도 차이가 나기도 하죠. 가격이. 마찬가지로 지금 그 주거지 중에서 특히나 그 아파트에 대한 환상이 너무 심어져 있는데, 이것은 뭐 정치 뭐 언론 할 것 없이 이 대한민국 토건 세력들에게 그 전 국민이 노란한 결과죠. 알고 보면 그 아파트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알고 보면 아파트 오피스 둘 다 뭐 그 똑같다고 봐야죠. 그 왜냐하면 지금 짓는 것들은 아파트도 용적률의 한계선까지 다 채워서 건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피스 물건들도 용적률의 한계까지 다 채워서 건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어떤 재건축 그 이슈가 없죠. 그래서 이 땅을 공동으로 소유한 이런 물건들은 그 땅을 좋아하는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똥입니다. 둘 다 똥이기 때문에 뭐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 할 필요가 없이 둘 다 일반 물건에 비해서는 안 좋다. 왜냐하면 그 공유 지분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를 않지만, 그 지금은 뭐 아파트가 좀 각광을 받는데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 지금 땅만 보면은 테헤란 아이파크의 그
주거지와 대로변에 접한 상업지구가 훨씬 좋은 거죠. 용적률 자체가 뭐 비교가 안 되니까 3배, 4배 뭐 정도 그 지을 수 있는 그 면적 용적률 자체가 4배에서 5배까지 차이가 나니까 이건 뭐 비교 불가죠. 같은 평수라면 땅만 딱 봤을 때 그 대로변에 있는 물건이 훨씬 좋은 물건이죠. 그래서 그 이 대로변하고 이 블럭 안쪽에 있는 그 땅의 값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 대로변에 있는 물건은 지금 현재 뭐 용도를 뭐 알 수는 없지만 그 용도가 좀 뭐 서로 주거지라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상업지구로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제 관점에서는 천지차이다. 같은 인근에 있는 그 땅이지만 대로변의 땅과 그 안쪽에 있는 주거지 땅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 요 점을 기억을 하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역 2호선 5번 출구 바로 앞에 붙어 있는 빅토리아 빌딩. 자, 시작하겠습니다. 빅토리아 오피스텔은 그 180세대 총 1개 동이죠. 최고층이 17층이고 사용 승인일이 1992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적률과 건폐율이 안 보여서 좀 번거롭지만 부동산 정보 광장,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으로 갔죠. 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도 그 대지 면적이 표시가 안 됩니다. 골치 아프죠. 그 대지 면적이 나와야지 용적률이 나오고, 용적률이 나와야지 그 땅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그래서 그 대지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보면, 토지 이용 현황을 한번 보면, 여기 보시면 지금 그 705-1, 그러니까 대로변 안쪽에 있는 그 필지가, 작은 필지 하나가 보이는데, 이게 그 공식적인 빅토리아 오피스텔의 주소로 나와 있지만, 제 감으로는 그 705-1, 2, 3, 4, 이 네 필지가 모두 그 빅토리아 부지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지도로 돌아가서 보면 빅토리아 빌딩이 니은자 형태로 이렇게 건물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 건물은 니은자 부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한쪽 귀퉁이, 건물을 짓지 않은 귀퉁이는 뭐 주차장 정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로드뷰로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 로드뷰를 보면 그 대로변에서 바라본 전경인데 빅토리아 빌딩이라고 이렇게 써있죠. 안쪽 골목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죠. 제가 이 안쪽으로 쭉 해서 들어가서 로드뷰를 통해서 보니까 예상한 바와 같이 이 니은자 건물 옆에 주차장이 있고, 그 따라서 이 4개 필지가 모두 빅토리아 오피스텔의 부지다,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토지 이용 계획에 가서 지번을 705-1, 2, 3, 4를 다 쳐서 이 토지 면적을 모두 합산해 보니까 1470 제곱미터가 나왔습니다. 자,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지 면적 1470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12,229 제곱미터를 그 대지 면적 1470으로 나누면 용적률이 그 832가 나옵니다. 832. 그래서 아주 정확한 것은 뭐 등기를 떼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여기서 안 벗어날 겁니다. 그 용적률이 한 832% 정도. 요 인근에 있는 그 오피스들이 대략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죠. 830, 뭐 700에서 그 1500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832가 용적률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활용해 먹도록 하고 지금 다시 물건으로 돌아와서 매매가를 보면 지금 보시면 2018년 3월에 계약이 제일 최근 거래네요. 그 이전이 2016년 한 건, 2014년 한 건. 이렇게 여기 오피스텔 한번 보면 소유주들이 좀 부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알짜 부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도 없으니까 매각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거래가 거의 안 되죠. 매물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빅토리아를 선택한 이유도 이 일대에서 대로변에 있는 물건 중에서 거의 유일한 물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 빅토리아를 선택을 했고, 지금 매매 호가는 4억 5천입니다. 거래가 거의 없지만,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없지만, 이 매매가 4억 5천이라는 가격도 아주 바로 계약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적용 매매가를 2018년 실거래가는 너무 이전이기 때문에 지금 매매 호가지만 이 매매 호가 4억 5천을 매매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전세 월세 자료가 없는데 그럴 리는 없죠. 이 빅토리아 같은 경우에 월세는 아마 엄청나게 많을 건데 계약이 이 부분을 검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해당 물건 전용 면적 48제곱미터 이 물건을 가지고 한번 매매가 월세 가격을 그래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오피스텔을 참조했습니다. 약간 면적이 작은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 보증금 1000에 월세가 105에서 108만원. 그러니까 바로 옆이지만 빅토리아가 약간 더 크기 때문에 월세를 1000에 110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1000에 110으로 월세를 잡고서 이제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10만원, 그 다음에 매매금액 4억 5천 이렇게 잡고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이런 것들 구하고 그리고 임대소득 및 종합소득의 경우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이게 장부를 갖춰놓고 정식으로 부기해 가면서 원가를 계산해서 하면 또 전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월세 금액에 따라서 이런 물건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 많이 내겠죠.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경험상 그냥 수치를 한번 대입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보통 월세의 합계액, 1년간 받는 월세액의 한 20% 정도, 보통 그 정도는 나가니까 종합소득세를 20%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대략적으로 제가 추정을 해서 넣었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비슷할 겁니다. 요 정도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이 월세를 가지고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1.93%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1.93%,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좋은데, 이게 이제 수익용 부동산이죠. 수익용 부동산. 전통적으로 수익률 부동산이라면 4, 5%는 나와야 되고, 서울이라도. 그렇지만 요즘 저금리고 해서 요즘은 4, 5%가 나오는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듯이 지금 매매 금액 4억 5천은 사실 좀 조금은 비싼 감이 있죠. 왜냐하면 이 수익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1.93%를 가지고 매매가 성립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지금 이제 주택도, 아파트도 이제 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 앞으로 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수익용 부동산이라는 그 경계가 없어질 겁니다, 아마. 왜냐면 지금 부동산의 가치는 두 가지죠. 사용 수익 측면 1번, 2번 땅값 측면, 이 두 가지인데, 우선 그 사용 수익 측면을 보면 뭐 아파트도 그렇고 상업용 물건도 그렇고 둘 다 이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차이가 없죠. 그 수익률 자체가 바로 액면 그대로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바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파트나 그 오피스나 다 그 수익률을 똑같은 기준으로 놓고 비교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이 또 한 개가 이제 땅값인데, 땅값은 예전에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가 훨씬 좋았죠. 왜냐면 용적률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용적률을 250%까지 지을 수 있는 그 땅에 아파트는 용적률 100%짜리 아파트가 서 있고 이런 형태였으니까 이 재건축을 했을 때 그 수익이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안 그렇죠. 지금 아파트들은 이제 용적률의 한계까지 다 채워먹었죠. 지금 테헤란 아이파크도 255% 알 수 있듯이 용적률 다 채워먹었습니다. 이제 재건축 이슈는 없는 아파트죠.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이렇게 재건축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제 땅값은 그냥 그 땅값이 얼마다 딱 나오면 그게 그 가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 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아파트도 그렇고 오피스도 그렇고 똑같은 기준으로 그냥 비교를 하면 된다. 요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두 꼭지 중에서 한 꼭지인 그 수익률에 대해서는 지금 1.93%, 오피스 물건으로는 아주 좋지는 않지만 최근 종합소득세까지 내는 그 아파트들은 보면 1% 조금 넘기 때문에 아파트에 비해서는 그 수익률이 괜찮다. 그러나 수익률이 좋지는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익률만 보면 그 아파트보다는 그 오피스 물건, 이 빅토리아를 추천을 하지만 이 수익률도 결코 좋은 건 아니다. 왜냐면 1.93%니까 적금보다 못한 수익률이면 이 부동산 살 이유가 없죠. 사용 수익을 위해서 부동산 살 이유가 없죠. 단지 이제 기대하는 것은 땅값 상승만 기대하고 부동산을 사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땅값입니다. 땅값을 보면 테헤란 아이파크가 저번 시간에 검토했듯이 255%까지 지을 수 있는 그 용적률 255%짜리의 땅인데, 이 땅이 평당 1억 9,400이었죠. 그런데 이게 빅토리아를 보면 지금 토지가 2.2평입니다. 용적률은 832%까지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고, 그런데 토지가 2.2평. 그래서 그 가격을 2.2평으로 나누면 이 평당 땅값이 2억 500입니다. 2억 500. 그러니까 테헤란 아이파크나 빅토리아나 땅값이 지금 비슷한 거죠. 평당 땅값이. 이게 정말 쇼킹한 일입니다. 알고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빅토리아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에 붙어 있는 용적률 832%까지 짓는 그런 땅이고, 이런 땅하고 주거지역인 3종 일반 주거지역인 테헤란 아이파크의 땅하고 땅값이 같다. 테헤란 아이파크는 또 대로변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땅이고, 들어가 있는 주거지이고, 빅토리아는 대로변에 붙어 있는 그 용적률 832%짜리 땅인데 어떻게 이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자, 이것은 정말로 정치권, 그 언론, 학계, 모든 그 아파트와 관련된 이권이 있다고 추정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전 국민을 상대로 장난질을 친 거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테헤란 아이파크와 빅토리아의
이 땅만 딱 비교했는데 땅값이 비슷하다. 이 이야기는 3종 일반 주거지역과 1종 전용 주거지역의 땅값이 똑같다는 이야기랑 뭐 다름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현상인데 수치적으로 보면 이렇게 확연히 나오죠. 지금 현재가 이렇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땅값을 보더라도 지금 그 테헤란 아이파크 지금 가격이 땅값이 뭐 평당 1억 9,400. 테헤란 아이파크 땅값이 지금 엄청나게 비싼 거죠. 이 엄청나게 비싼 이유는 뭐 경기도 일대 뭐 지금 GTX 들어선다고 일산이나 뭐 동탄이나 뭐 또는 뭐 하남이나 뭐 이렇게 서울 밖에 있는 지역들도 미쳤죠. 그 지금 아파트 가격이 미쳤는데 그 미친 가격에 비하면 테헤란 아이파크는 사실 그렇게까지 미치지는 않았다. 그렇게까지 그런 경기도 물건에 비하면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결코 싼 가격은 아니다. 이 지역을 또 옛날부터 봐왔던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땅값이 지금 평당 1억 9,400 주거용 용지가 땅값이 평당 1억 9,400이면 이건 무지하게 고평가 지금 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 양도세만 완화해주면 지금 현재 가격이라면 다주택자들 매물 엄청나게 내놓겠죠. 그 이야기는 그 시장의 그 오래된 플레이어들은 지금 가격이 고점이라는 걸 다 알고 있죠. 고점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테헤란 아이파크는 너무 비싸다. 거기에 비하면 빅토리아의 그 땅값은 싸다. 대로변에 붙어 있고 특히나 전철역 바로 앞인데 땅 한 평의 가격이 2억 500이면 그렇게까지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들죠. 물론 비싸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테헤란 아이파크나 빅토리아나 둘 다 똑같이 용적률 뭐 끝까지 채워 먹은 건물이기 때문에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이게 땅만 봤을 때는 공유지분이죠. 공유지분. 똥이죠. 테헤란 아이파크 땅, 똥. 빅토리아 땅, 똥. 그 상대적으로 땅이 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설릉역 주변의 땅이 물론 엄청 좋은 땅이죠. 그렇지만 단독으로 소유한 그 땅에 비해서 이 공동으로 소유한 이런 땅은 상대적으로 똥이죠. 그래서 같은 똥끼리 비교해 보아도 테헤란 아이파크 땅이 비싸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빅토리아의 땅이 싸다. 땅값을 보더라도 만약에 지금 정말 뭐 패닉바잉을 해야 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뭐 경기도 외곽에 있는 뭐 동탄이나 일산이나 뭐 이런 데들 경기도에 있는 그런 물건을 사기보다는 차라리 그 테헤란 아이파크를 사시고 테헤란 아이파크를 살 바에는 차라리 조금 지금 높은 가격이지만 빅토리아 오피스텔을 차라리 사라. 물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분간은 부동산 그 집합 건물 오피스든 뭐 아파트든 아무것도 사지 마라. 사실 그게 정답인데 제가 지금 현재 느끼는 정답인데 제 생각이죠. 제 생각에는 그런데 지금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상대적으로 경기도 아파트보다는 차라리 테헤란 아이파크 사시고 테헤란 아이파크 살 바에는 차라리 빅토리아를 사라. 이 800% 이상 지을 수 있는 용적률 800% 이상의 그 땅값은 뭐 2억 3억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코 비싼 땅값은 아니다. 그렇지만 주거용은 좀 다르다. 주거용이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1억이 넘어가면 좀 문제가 있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 그리고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오피스 물건은 이 전용 면적 오피스 물건을 사실 때는 전용 면적을 봐라. 전용 면적이 실제 그 평수이고 이 실제 평수는 가서 그냥 대략 보측으로 몇 발대나 이렇게
측정을 해보고 그 평수가 맞는지도 확인해보고 이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시고 만약에 하신다면 그리고 그 아파트와는 달리 이 그 분양 평수를 뭐 용적률로 나눈다고 해서 그 토지 지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좀 복잡한데 이건 뭐 건물마다 다른 것 같고 그 이유는 그 아파트와는 달리 그 공용으로 쓰는 면적들이 그 막 다양하고 달라서 이 지분은 그 토지 지분은 그 무조건 등기를 떼봐라.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